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이 주요한 행보를 하고 있죠. 참 야속합니다. 왜 야속하면 저는 알트코인이 없어서 그래요. 알트코인이 있으신 분들은 요 며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빠지는 걸 봤어요. 뭐 다른 분 분석하는 걸 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빠지면서 이제 보통 이제 자금이 빨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주로 이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행보할 때 이제 많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행보가 끝나고 이제 변동성이 발생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제 방향을 또 맞춰 가잖아요. 비트코인의 그래서 방향성이 항상 제일 중요한. 어쨌든 코인 시장에서 가장 지수는 비트코인이라고 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을 유심히 지켜봐라.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더 떨어지든지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고 있냐? 행보입니다. 그냥 행보예요. 지금 4시간 차트로 보면 올렸다 떨어졌다 그냥 행보를 쭉 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차트가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받잖아요. 조정을 받는데 딱히 시장이 이런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한 구간에 계속 행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는 발생을 해야 될 이런 조정 있잖아요. 이런 조정을 기간으로, 그러니까 물량을 떨어뜨려서 흡수가 되는, 그러니까 물량에 그게 이제 섞이는, 잘 융화가 되고 섞이는,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이듯이 이제 섞이는 게 아니고요.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행보하면서,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에 대한 물량을 이제 희석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흔히 차트가 막 오르고 나면 떨어질 때 뭐 우리가 뭐 A, B, C 막 오르고 나서 막 이렇게 떨어지면 뭐 A, B, C, X, Z 뭐 이렇게 뭐 엘리엇 파동에 작도하고 뭐 숫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횡보로 그냥 그거를 다 이제 흡수하는 것을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상승할 때 기간 조정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있죠.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면 조정은 없다. 조정은 짧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상승장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오르고 조정은 없고,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오르고 조정은 없고. 그래서 쇼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때 진짜 피가 확 말라버리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야지 내가 숏을 탈출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문제는 올라놓고 조정받을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행보하는데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올라버리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승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올릴 땐 진짜 이만큼, 떨어질 때는 꼬작 5분의 1, 5분의 1 구간에서 막 탁탁탁탁탁 하다가 또 올려버리고, 또 그래서 막 탁탁탁탁탁 하다가 쫙 하고 또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게 상승장,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승장 있잖아요. 이런 큰 상승장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차차차차차 행보만, 또 올려놓고 차차차차 행보만, 또 올려놓고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더 많이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변동성이 점점 변동성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거의 또 변동이 없어요. 올라갈 때는 웬만하면 거의 변동성이 없이 보통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기간 조정인데, 비트코인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야, 좋아. 그럼 그 기간 조정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가 돼야지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때 정말 많이 얘기하죠. 7SMMA야. 20MA죠. 20MA. 뭐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고, 그냥 제가 그거는 이게 두 있어요. 그냥 세팅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해보시면 되세요. 한 1일 차트 기준에서 7SMMA와 20MA가 있습니다. 이 20MA 이동평균 있잖아요. 걔네 두 개가 만나기 시작하는 구간. 이렇게. 이게 올라갈 때는 두 개가 좀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서서히 그 괴리율이 좁혀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 괴리율이 좁혀지는 구간. 상승장 때 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행보를 계속 하는데 언제 방향성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냐. 그 괴리율이 좁혀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행보를 많이 하죠. 행보를 엄청 많이. 이거는 지금도 행보를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1일 차트거든요. 이건 1일 차트이기 때문에 행보를 훨씬 더 많이 한 겁니다.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의 근접했을 때, 이제 거의 근접한 구간에서 그때부터 방향성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근접했을 때 방향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행보가 언제쯤 끝날 것 같고, 언제쯤 돼야지 다시 이제 추가적인, 제가 이제 얘기하죠. 이번 상승장은 몇 번에 걸쳐서 나온다?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그 한 번을 한 거다라고 얘기죠. 한 번을 하고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리고 두 번째, 그리고 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피날레 상승으로 이제 상승장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그냥 요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고 있다고 하고 요거 하고 이거일 수도 있나? 요거 세 번인 줄 알았는데 세 번이 소파동의 대파동 또 이렇게 가면 이건 또 모르죠.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저럴 수도 있습니다. 미친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파동이 요거일 수도 있죠. 여기서 세파동, 여기서 또 세파동, 여기서 또 세파동, 그리고 전체 또 큰 세파동. 근데 이거는 나오려면 사실 기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4, 5개월 정도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4, 5개월 정도 이제 계속 행보성 상승을 계속 하는 건데, 그러면 좋죠. 그렇게 해서 한 3억 하고 5억 하면 좋긴 합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저렇게 나온다고 해도 중간에 이제 크게 쉬었다가 해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중간에 거의 한 달짜리 쉬었다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한 달짜리 쉬었다가 구간이 생기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언제쯤 만약에 다음 방향성, 다음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패돼, 시장을 실패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 보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언제쯤 되면 그게 실패에 대한 관점으로 갈 것 같냐라고 한다면 현재 이제 거의 근접해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SMMA와 20MA죠. 20MA의 두 구간이 이제 거의 근접해지는 구간이죠. 그 거의 근접해지는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7SMM에서는 이동평균이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분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등을 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깔려 있어서 7SMM의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고 오늘은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안 그래도 그냥 행보구간에서 그래요. 박스권에 대한 행보구간에서 그런데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22동평균선. 이 22동평균선이 이제 어느 정도 시세와의 거리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거의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면, 보통 이제 저는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조정을 받아도 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하락으로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아래에 깔려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깔려 있어서 저점이 깨진다고 해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완전 박스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 구간에 대해서 이탈 형식이 발생해가지고 시장이 방향성이 크게 나오게 되는 이제 시기가 어느 시기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래에 따라오는 20MA죠. 이 20MA가 우리 이 박스권 구간의 행보 구간의 저점 있잖아요. 이 저점 구간과 거의 근접했을 때, 근접하거나 그 위에 있을 때, 22동평균선이 아래에 있게 되면요, 박스권이 깨진다고 해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돼요. 흔히 우리가 이제 트레이더들이 뭐 개미가 털렸네, 뭐 개미 털어먹었네 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통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 깨지면 손절치고 나가야 되는데 저점 깨지고 나서 손절치니까 반응을 확 쳐버렸어. 근데 그게 막 개미 털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동평균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은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현재 구간에서도 난 저점이 좀 깨진다고 해도요,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아래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염두를 열어놔야 되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빠져도 어떻게 돼요? 빠진다고 해도 이동평균선이 저점보다 살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진다고 해도 반등이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오히려 이제 이동평균선이죠. 이 이동평균선이 더 올라와가지고 그 저점보다 그 위에 형성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7SMM의 이동평균선과 20 이동평균선이 거의 이제 괴리율을 극도로 줄이는 단계가 됐죠. 근데 요때 단계에 되면 위아래에 대한 어떠한 큰 방향성이 항상 발생을 하게 돼요. 대신 요때는 아래로 깨져도 이때는 위험해요. 왜냐면 이때 이동평균선 이탈 그리고 저점 이탈 둘 다 발생하는 거죠. 아래에서 받아줘야 되는 이동평균선이 저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 이동평균선이 이탈됐다라는 것은 저점에 대한, 박스에 대한 저점에 대한 이탈도 같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까지는 아직까지 이동평균선이 아래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반등을 칠 가능성이 높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내일 모레 한 2, 3일 정도 더 지쳐서 이 이동평균선이 정말 이렇게 쪼여가지고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툭 하고 깨진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 110K 이런 데까지는 열어놔야 되겠죠. 물론 저는 여기까지 100K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100K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크게 하락으로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뭐 한 112K 이런 데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쭉쭉쭉 빠진다고 해도 한 100K 정도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다 반등은 얼마든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은 좀 좋지는 않겠죠. 어쨌든 깨진다고 해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빠지니까
어쨌든 안 좋은 거는 빠지는 거. 아름다운 하락은 없다. 어쨌든 하락은 다 고통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딱 가격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한 115K 정도 됩니다. 만약에 115K까지 만약에 이하를 크게 한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고 너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냥 오를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간 조정 가능성을 더 높게 봐요. 기간 조정은 올려놓고 횡보를 엄청 오래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올리고 그리고 또 횡보 하고 또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간 조정이 있잖아요. 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다음번 이제 이 횡보가 언제쯤 끝나고 다시 출발할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올려놓고 지금 횡보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SMA와 20MA가 거의 이제 괴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은 단계에 접어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돼요. 상승장 때 크게 분석할 거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또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뜨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장 때 많은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상승장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까지 이탈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시장을 이제 잘못됐구나 이제 그런 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크게 따로 분석할 필요 없는 거야. 자, 우리가 막말로 딱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이빨을 꽉 깨물어야 되냐? 그러면 저는 딱 요 트렌드선이에요. 딱 요 트렌드선입니다. 지금 딱 그거는 제가 요 트렌드선 만약에 시장이 그 아래로 이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사실 시장에선 어떠한 많은 분석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분석을 해도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딱 요 분석 요거죠. 요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이 안에서 막 흔들고 디스코 브루스를 치고 막 이런다고 해도요. 요 라인 딱 안 건드리고 요 안에서 막 덤블링도 하고 뭐 백덤블링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도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승장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한 7월이나 8월, 9월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굉장히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냥 횡보하고 있구나, 그냥 불안해도 그냥 횡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알트코인 그리고 이제 단타 같은 거 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횡보할 때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이 박스권 횡보할 때. 하지만 이제 슬슬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서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왕이면 펌핑 안 나온 애들 위주로 이제 조금 접근하는 게 좋고요. 이미 펌핑이 좀 나온 애들은 변동성이 제일 세질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알트코인 방송을 하죠. 제가 매주 수요일은 멤버십 방송을 하거든요. membership 알트코인들, 여러분들 알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멤버십 방송을 하는데 항상 제가 알트코인 분석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이랑은 좀 달라요. 다르게 어떤 분석을 많이 하냐면 알트코인이 쭉 이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매수자리 같은 거를 이제 잡아줄 때 있잖아요. 매수가 어디가 적정하냐 잡을 때 항상 오른 것에 90%를 잡아줍니다. 거의 오른 것에 90% 이렇게 잡아요.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알트코인은 아무리 상승장이라도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하나 그냥 찍어서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가냐라고 하잖아요.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막 상승을 하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거의 오른 것에 막 90%씩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면 올린 것에 절반 가까이를 다 빼고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것에 거의 보면 절반 이상을 빼고 60% 정도 빼고 특히 이런 거는 올라갔던 것에 거의 90%까지 빼고 어디까지? 이동평균선까지. 그래서 알트코인에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현재 구간을 막 이렇게 지금 오늘 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상승을 했다 그래도 매수에 대한 타점, 알트코인의 매수에 대한 타점은 항상 이동평균선 자리를 보세요. 이런 것도 보면 올렸다가 거의 90% 빼고, 그쵸? 이동평균선까지, 거의 이동평균선까지. 그리고 이전에도 상승장이 나온 걸 보면 항상 올라갈 때는 올렸던 거 다 빼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트코인의 불문율이라고 보면 돼요. 알트코인은 올랐다가 어디까지 뺀다? 이동평균선까지. 그게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아래 깔려있다. 지금 뭐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동평균선 아래 깔려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걸 매수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동평균선까지, 거의 이 정도까지. 야, 그거까지 빠지겠어 라고 하지만 안 빠지면 말고. 제가 항상 알트코인 방송에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은 알트코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빠지면 말고
왜냐면 알트코인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알트코인은 많아요. 알트코인은 막 진짜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항상 만약에 이게 급등, 아까 스타이크처럼 이게 급등이 나온 거를 보면 어디서 이동평균선까지, 이동평균선. 그게 얼마가 이게 빨리 빠져서 이동평균선까지 간다고 빨리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천천히 느리게 빠져가지고 이동평균선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만큼. 그래서 알트코인은 항상 오르면 많이 뺀다. 50% 이상은 빼고 나서 올라도 다시 간다. 이런 것처럼 올렸다가 거의 뭐 90% 빼고 올렸다가 거의 90% 빼고 올렸다가 절반 빼고 간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으로는 염두를 하는 게 좋아요. 급등 나온 거는 알트코인들은 또 오른다고 해도요. 올렸다가 올린 것에 제가 뭐랬어요? 90%까지 그냥 확 빼고 최소한 60%까지 빼고 나서 간다라고 했죠. 이동평균선까지. 이것도 보면 너무 이동평균선을 많이 넘겨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동평균선까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 나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아마 알트코인 분석할 때 알트코인에 대한 대부분은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진입에 대한 자리는 이동평균선까지. 이동평균선까지만 보는 것을 여러분들한테도 권장을 해요. 지금 이제 알트코인 해서 재미를 보기 좋은 좋은 시기잖아요. 이게 좋은 시기긴 하지만 그게 너무 위에서 물리면 결국 조정받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갈 때 그냥 내 본전 찾는 거밖에 고생하는 거다. 남들 상승할 때 돈 벌 때 그거밖에 안 되니까 매수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아주 기본적인 이런 정도의 기준만 놓고 매매해 보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 비트코인 가자!